퀴즈 가겠습니다. 자외선, 이제 곧 여름 오죠? 정말로 자외선, 피부 주름 원인이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정답은 너무 쉽 정답은 O입니다. 피부 주름의 범인이에요. 자,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파마닉스 비타민 D 구미는 포도 맛이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네. X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현혹 드시면 안 되세요, 사장님? 네. 자, 드셔보셨죠?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무슨 맛일까요? 블루베리 맛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파마엑스 비타민 D에는 비타민 D가 D2, D3가 있는 거 아시죠? D2가 함유되어 있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결정하셨죠?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뭐가 함유되어 있죠? D3가 있습니다. D2는 식물에 있는 거예요. 버섯 등에 있는 건데 흡수율이 낮습니다. D3 형태로 있고요. 생선 등에 있는 게 비타민 D3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두 분밖에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어머나, 전멸 크게 들어주세요. 두 분, 세 분이세요? 아, 이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4번에서 전멸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 오시기 정말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가 한 20몇 개까지 갖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실게요. 자,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구루병 아시죠? 뼈가 휘는 구루병 예방에 좋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칼슘이랑 비타민 D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루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D인지 칼슘인지 결정하세요. 3초 드릴게요. 받고 싶은 분 없으세요? 예, 3초 끝났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제발 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6번.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를 돕는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를 도와요. 대장? 어떤 분이 대장에서 넣는데요. 자, 정답은요, O입니다. 그래서 내가 칼슘을 몇 트럭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비타민 D고요.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파마넥스 비타민 D의 당류 함량은 1g이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X 하셨는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은? 0g. 0g 있나요? 0g? 아, 그렇군요. 0g이라고 하세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맞아요. 당류는 0g이고, 당알코올이 있어요. 말티톨이라고. 이거는 그 충치균에 먹이가 안 돼요. 사실 먹고 이빨 안 닦아도 돼요. 모르셨죠? 예, 당이 없습니다. 자, 다음 풀어보실게요. 자, 비타민 D. 상한 섭취라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먹으면은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이 1000IU이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얼마일까요? 그쵸, 4000이에요. 저희 구미 한 개가 1000이잖아요. 4개까지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쉽죠? 자,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비타민 D는 식전보다 식후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다. O는 왼손, X는 오른손.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결정하셨죠? 정답은요, O입니다. 왜냐면 비타민 D는 수용성, 지용성 중에 뭘까요? 지용성이에요. 기름이 있어야지 흡수가 잘 돼요. 음식에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많이 계세요. 부활하신 분들이세요.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파마넥스 비타민 D 구미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자, 찍기 신공을 발휘하실 때예요. 자,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결정하셨죠? 정답은 X입니다. 1년하고 6개월이요. 굉장히 길어요. 네. 자, 다음 퀴즈 하겠습니다. 뉴스 스팬에도 비타민 D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1일치의 비타민 D가 2000IU가 들어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정답은요? 5입니다. 1일 2000이 있어요. 그렇죠? 1000씩 2회 먹잖아요. 자, 그래서 뉴스 스팸 드시는 분은 구미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2개까지. 건강하신 분 기준이고요. 자,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장님. 자, 파마엑스 비타민 D 구미는 비타민 D 1일 영양 섭취 기준이 있거든요. 그 권장량의 250%가 함유되어 있다. 영양소별로 1일 이만큼 드세요 하는 권장량이 있어요. 그 권장량의 250%, 2.5배만큼 함유되어 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정답은요 5입니다. 권장량이 얼마일까요? 하루 400이에요. 저희는 1000이 있죠? 2.5배, 250%가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나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맞추신 분 얼마나? 손 좀 들어주세요. 몇 분이세요? 하나, 둘, 셋, 다섯, 6분.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몇 분만 떨어뜨릴게요. 자,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비타민 D는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돕는다. 아까는 소장에서 흡수를 돕는다고 했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돕는데요. 오늘 왼손, X는 오른손. 결정하셨죠? 정답은 5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게 비타민 D예요. 자, 맞추신 분 크게 손 좀 들어. 자랑스럽게 5분. 자, 마지막 퀴즈 가겠습니다. 자, 뼈에는 체내 칼슘의 약 99%가 들어있다. 99%가 있대요. 맞으면 O 왼손? 아니다 할 경우에는 오른손. 자, 정답은요? 자, 5입니다. 5. 몇 분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세요? 세 분? 이 세 분 나오시면 제가 챙겨드릴게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스탠을 걸고 저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사장님. 자,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다음 퀴즈 가볼게요. 자, 뼈에는 체내인의 90%가 함유되어 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칼슘은 우리 뼈에 99%가 있었어요. 1%는 뭐 혈액 그런 데 있겠죠? 이는 90%가 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정답은요 5입니다. 정말 뼈가 무기질 창고예요. 뼈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퀴즈입니다. 유아, 6세부터 8세까지 유아의 1일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200이다. 성인은 400이었죠? 200이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정답은 5입니다.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아,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퀴즈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1일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성인이랑 똑같다. 4,000이다. 400이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정답은 5입니다. 어렵죠? 점점 탈락시키기 위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퀴즈 하겠습니다. 하루에 15분가량 산책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누구나 합성할 수 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강한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고 쌓이면 합성이 안 되죠? 피부가 까만 분은 15분 갖고 안 돼요. 몇 분 계시죠? 그래서
너무 까마신 분들 몇 시간 해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퀴즈도. 인체의 뼈는 무려 206개로 이루어져 있다. 오는 왼손, X는 오른손. 정답은요, O입니다. 관절이 뽑힌 여기가 있다고 하죠.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파마넥스 비타민 D 출시일은 10월 25일이다. 지금까지 맞추신 분 몇 분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기서 결판이 날 겁니다. 뉴스 스펠링 걸고 찍기 신공 보여주시죠. O, X승. O는 왼손, X는 오른손. 자, 바꾸실 기회 3초 드릴게요. 자, 결정하신 거죠? 정답은 X입니다. 10월 24일이에요. 맞추신 분 몇 분이세요? 3분. 3분 계시죠? 3분. 자, 4분이세요? 4분. 자, 마지막일까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입니다. 3분. 자, 아무래도 이 3분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사은품을 뉴스스펜과 마요진코와 3분 가위바위보 하실게요. 일어나셔서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5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신 몇 분이세요? 한 분 지셨죠? 한 분 지신 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세 분 남으셨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 맞아 풀었고요. 이제 일단은 노화가 20살부터 진행이 됩니다. 성인 건강을 위한 필수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성훈 씨가 개그맨인 거 아시죠? 네.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랑 개그맨 동기시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자들이 아주 목사님은 저리 가라고 침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박성훈 씨, 고창석 씨 두 분 계신데 누가 형인 것 같으세요? 고창석 씨가 형 같죠? 그렇지만 이분들 70년 개띠 동갑이라고 합니다. 쉰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수 이승원 씨랑 김태원 씨가 계시는데요. 당연히 형 같잖아요. 동생 같고 누가 봐도.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65년 뱀띠라고 하세요. 곧 예순 오시는 거예요. 환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가 뭔지 제가 많이 강의를 해드려서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변에 공격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 세포 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결혼이 11년 차인데 저희 신랑을 11년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새벽에 나오니까. 대신 저는 뉴스 스팸 챙겨주거든요. 챙겨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80까지 벌어야지.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은퇴하셨는데 계속해서 재취업하셔가지고 지금 80이신데 아직까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신랑한테. 저희 신랑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학생들은 보통 몇 살까지 일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죠? 네. 몇 살까지 하실 거예요? 120. 120살까지. 그래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80이 딱 좋은 것 같아요. 80까지 좀 일하고 싶은데 세포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일을 하면은 이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 선언하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 노인정 가서 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이제 깜박깜박하고요. 눈도 침침하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게 노화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냉장고? 화상도 경험 있으시죠? 제가 한두 시간을 헤맸잖아요. 저희 집에 유선전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랫집 가서 휴대폰을 빌려와가지고 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장 볼 때 봉지에 넣고 휴대폰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로 방관했구나 싶어 그때부터 제가 바이오진 콜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 현상인데 대표적인 게 또 뼈도 약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또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오늘 제가 각각만 1시간씩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은 또 골격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칼슘,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질이 칼슘인데요. 칼슘이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영양소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영양소는 식품에 있는 건데 에너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하거나 뼈 같은 몸을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생명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표적인 게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살쪄요. 지방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바로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 있고 여기까지 6대 영양소라고 하고 최근에 식물 영양소가 제7위 영양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우리 체중의 약 5, 6%예요. 내 체중이 한 60kg이면은 그 중에서 한 3kg는 다 무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칼슘, 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은 1 필요량 기준으로 100이 넘으면은 다량이고요. 100mg 이하로 필요하면 미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슘은 다량 무기질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게 한 800mg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무기질 양인데요. 칼슘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이 칼슘과 인의 태반이 다 어디 있다고요? 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무기질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기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혹시 화장님도 운동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운동할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도 칼슘, 나트륨,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손으로 뜨거운 그 주전자를 만졌어요. 바로 피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경 전달인데 이때도 필요한 게 칼슘 이런 것들 무기질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뼈, 치아, 딱딱한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 다 무기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206개가 되는 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을 골단이라고 하고 사이를 골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혈관이 지나가죠. 여기에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내가 자주 먹던 어디에서 보셨죠? 닭다리 보셨죠? 보면은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골수,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게 다 철분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치킨 끝에 보면 하얀 거 있죠? 그게 뭘까요? 연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은 먹지 말고 피랑 연골만 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쵸? 정말 중요한 것만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또 확대해 보면은 우리 골 조직에는 피를 만드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그리고 이거 은행에서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칼슘을 먹으면은 뼈에 저축하는 조골세포 그리고 잘 못 먹을 때 뼈에서 뽑아서 쓰는 파골세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골세포는 일단은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요 뼈에서 뽑아서 배출해서 씁니다. 그리고 조골세포는 음식을 먹으면은 칼슘을 뼈에 씹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늙으면은 조골세포가 늙어서 일을 못해요. 뼈가 마이너스 배출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뼈는 이렇게 세포, 조골세포 이런 세포와 그리고 골 기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콜라겐 같은 유기 성분 그리고 칼슘, 인 같은 무기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는 칼슘뿐만이 아니라 불소, 마그네슘 이런 게 다 있어요. 칼슘이 안 보이죠? 바로 수산화 인회석 이게 바로 칼슘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영어로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갔다가 선물 받았는데 미국에서 1등하는 칼슘 제품이래요. 봤더니 보빈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보빈이 소예요. 소뼈 광고예요. 근데 국내에는 못 들어와요. 그게 광우병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칼슘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뼈의 태반이 더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은 대표적으로 골격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 측정하시면 무게질 있잖아요. 이거는 골다공증을 측정하는 기기는 아니지만은 뼈의 태반이 칼슘이기 때문에 그 위험 집단을 골라내는 도구로는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항상 표준 범위 있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게 뼈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가운데 있는 기둥이 콜라겐이에요. 아시죠?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 관절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기둥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무게질 칼슘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를 많이 발라야지만 뼈가 튼튼해지겠죠. 집에 안 무너지고. 그래서 무기질이 정말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칼슘이 흡수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입으로 칼슘을 섭취하면은 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얘는 산성인데 칼슘은 이때 잘 녹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흡수가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소장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칼슘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최대 얼마까지가 500mg을 섭취했을 때 흡수가 제일 잘 된대요. 저희 제품에 딱 400이 있잖아요. 400, 500 정도가 딱 좋고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깜빡하고 안 먹었어. 그 다음날 몇 그램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흡수가 안 되고 다 대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흡수가 최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비타민 D를 함께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소장이에요. 소장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육모라고 해요. 여기 혈관이 있어요. 여기로 흡수가 돼야지만 이제 칼슘이 전신으로 가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칼슘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D예요. 얘가 없으면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속으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는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칼슘이든 비타민 D는 부족했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감소증은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꼭 뼈에 있는 그 질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여성분들 골감소증이 또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 대표적인 거 소개해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그 곰탕 끓이실 때 소뼈 넣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에서 쏙쏙 뽑아 쓰거든요.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송송 나게 되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우리 뼈에 있는 골밀도라는 게 있어요. 최대로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매년 증가하다가 30부터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 20대 때에는 칼슘을 먹는 족족 최대 골질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30이 넘잖아요. 특히 폐경기 때 먹는다고 다 뼈로 안 가고 대변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뼈는 무게질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은 최대 골질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먹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놓는 기간이에요. 혹시 20대이신 분 계시죠? 손 좀 들어주세요. 정말로 지금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때 스피드를 내셔가지고 최대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떨어진 일밖에 없기 때문에 대변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한국인들은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란색이 남성이고 초록색이 여자예요. 여자가 훨씬 많죠. 그리고 보시면은 80대, 90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폐경기라서 그래요. 제가 칼슘 흡수할 때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D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게 또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폐경기 여성분들 칼슘과 비타민 D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여성 호르몬까지 같이 드셔야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데 50세 이상 여성은요 10명 중에 4명이 골다공증이고요. 남성은
단 10%예요.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부위별로 골다공증이 어디 많이 생기냐면은 글쎄 척추, 손목순이에요. 척추 아시죠? 척추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골절 부러지는 거예요. 충격이 가해지면은. 근데 척추가 부러지면은 정말 최하가 반신불구예요. 전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골다공증에 이런 또 뒤에 또 무서운 질병까지도 연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뭔지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노화입니다. 사실 늙으면은 정말 서러운 게 너무나 많죠. 뼈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폐경기에 성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뼈가 약해집니다. 칼슘이 뼈에 잘 안 박히게 돼요. 그러면은 골질량이 떨어져서 아주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면은 바로 뼈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골다공증의 위험 항목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을지 또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노후 되면은 골다공증이 올 수 있겠구나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이 더 많이 생긴대요. 조기 폐경, 술, 담배, 특히 저희 뭐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방해 주거든요. 이런 거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은 내가 늙으면 이제 골다공증이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폐경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희 엄마도 이제 골다공증 오셨어요. 폐경기 되셔가지고선 잘 드셔도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갑상선 쪽에 부갑상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얘가 뼈를 분해시켜요. 그러면은 골밀도가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게 또 폐경기 여성 호르몬 감소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칼슘 먹고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화예요. 이게 갑상선인 거 아시죠? 갑상선 뒤쪽에 이렇게 4가지 움푹 파인 구조가 있는데 이게 부갑상선이에요. 늙으면은 이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증가해서 뼈를 분해시킵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자, 그리고 저희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데요. 그래요. 이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골밀도의 12%가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5% 정도의 골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약물은 필요약이거든요. 이런 약물 드시는 분은 칼슘, 비타민들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기전을 소개해드리면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뼈를 저축하는 조골세포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골다공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뀐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칼슘을 잘 못 먹어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칼슘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권장량 대비 섭취 비율인데요. 이게 100%거든요. 100보다 적게 먹고 있는 거는 칼슘과 비타민 A예요. 사실 요즘 돈 없어서 멸치 못 먹는 분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칼슘이 권장량이 50, 60밖에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98년부터 권장량의 70% 이하로 만성적인 섭취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데 정말 중요한 게 칼슘은 또 흡수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보시면은 무기준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20-30%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칼슘은 흡수를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칼슘에 비해서 인이나 철분 이런 게 많잖아요. 다른 무기질이 많으면 흡수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저희 아이온 이센셜이나 뭐 아연 같은 다른 제품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드셔야 되십니다. 특히 칼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천연 수면제라고 하죠. 그 숙면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드시면 바로 픽픽 쓰러지게 되는 게 바로 칼슘이고요. 그리고 채소는 사실 장점이 99개 있으면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하나 뭐냐면은
채소에 있는 피틴산, 수산, 식이섬유소 이게 물을 먹고 끈적끈적해져서 글쎄 무기질, 칼슘을 배설시켜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실이 채소는 충분히 드시고 칼슘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 중요하시죠? 2대1일 때 흡수가 최대입니다. 저희 제품도 비율이 2대1이에요.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김치, 젓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WHO에서 발암물질을 3등급으로 나눴는데 1등급에 해당되는 게 젓갈이에요. 젓갈. 사실 굉장히 좋은 발효 음식이긴 하지만은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정말로 꼭 필요하게 소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돕고요. 그리고 심장은 칼슘을 배설작용을 하는데 배설하지 않게 재흡수를 시키는 게 또 비타민 D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골격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잘 드세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뼈에 중요한 영양소, 사실 단백질, 콜라겐도 있죠. 칼슘, 마그네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밥을 드실 때는 몇 끼의 밥상에 밥과 뭐 병어포, 멸치 아니면은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몇 끼 올라와야 돼요. 하루 3끼. 그리고 한 번에 다 몰아 먹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3끼로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게 흡수율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밥상에서 사실 비타민 D, 칼슘 먹기가 힘들다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술도 끊어야 되는 게 제가 알코올을 먹으면은 제가 뼈에서 세포를 만드는 게 조골세포 말씀드렸죠? 얘가 일을 못하게 됩니다. 술도 끊으시고 짜게 안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시고 추가로 본포뮬러를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칼슘 제품 드시고 술 안 끊고 매일 짜게 먹고 하면은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먹을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에 이만큼 드세요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령별로 성별로 있는데 1일 필요량이 가장 많은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중1이에요. 중1. 성장을 해야 돼요. 최고 높아요.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1000, 여성은 900이죠. 중1. 성인 20대는 800, 20대 여성은 700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 기준으로 650에서 750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50을 늘려놨어요. 50을.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좀 높이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의사분들이 주장한 게 1g으로 높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높일까 하다가 그럼 너도 칼슘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의료비 낭비될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이번에는 50만 올리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만큼 조금 상향해서 700에서 800이 느꼈어요. 하지만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g을 먹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칼슘의 상한 섭취량은 2500mg이에요. 먹고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칼슘이 많이 먹으면은요, 얘가 변비라든가 아니면 몸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00은 안 넘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 거 본품로 젤리가 400 있으니까 6개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령별로 권장량이 사실 증가하는데 중1 때가 최고고 그 다음에 성장기 끝나면서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중학생들이 정말로 잘 먹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권장량만큼 먹으려면 얼마큼 먹냐 소개해드리면요. 멸치는 매일 한 접시씩 드시면 되세요. 이 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우유는 4잔 먹어야 돼요. 가능하시죠? 그리고 브로콜리 6개, 시금치 2간이에요. 이거 뭐 가능할 것 같지만은 잘 보세요. 괄호 안에 작은 글씨 있죠? 흡수율이에요, 칼슘. 시금치는 5%가 안 돼요. 시금치는 하루에 40단을 먹어야 됩니다. 권장량을 먹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또 우유 먹으면은 포화지방까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칼슘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국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이 3끼를 다 먹었을 때 칼슘 500밖에 못 먹는데요. 제가 한국인들
일반적으로 1g을 드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나머지 400~500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거예요. 내가 3끼를 다 먹었으면은 봉투물로 젤리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한 개밖에 안 먹었어? 그럴 경우에 2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별로 칼슘 흡수율이 다 달라요. 가장 높은 게 십자화과 채소 있죠? 콜리플라워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3끼를 다 먹는 경우에는 캡슐을 4캡슐 젤리를 하나 정도를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칼슘은 중요한 게 무기질이 많이 있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기질들은 장에 들어올 때 같은 자동차를 탑니다. 다른 놈이 타면은 내가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셔야 되세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칼슘은 저녁에 뭐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칼슘은 저희가 초록색, 젤리가 초록색이잖아요. 해조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이 영국 옆에 있는 지역이 셀틱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청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한 해조류를 원료로 썼고요. 이 해조류 속에 칼슘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칼슘젤 빈속에 드시면은 속이 막 거북하고 막 느끼하신 분 계시는데요. 식물성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나 섭취하기가 용이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상적인 비율이죠. 2대1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D와 C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칼슘 흡수를 높여줘요. 아니면은 드실 때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는 것이 또 흡수를 높이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칼슘이 1일 400, 마그네슘이 200mg으로 2대1 비율로 있고요. 비타민 D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과 구리 여기 왜 있을까요, 얘네들이? 왜 있을까요? 아연과 구리는 과량 있으면은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막아요. 왜 있을까요, 여기에? 네? 얘는 흡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구리랑 아연이 기능이에요. 제가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 관절 다 콜라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콜라겐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게 구리예요. 예. 그리고 아연은요. 세포 하나가 2개로, 2개가 4개로 분열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뼈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또 아연이에요. 면역세포도 만들죠. 남성에는 정자세포 만들고. 어쨌든 세포 하나가 2개로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아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칼슘이 흡수를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젤리는 비타민 C와 D가 없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치약처에서 이 칼슘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성을 인증했는지 보실게요. 칼슘은 딱 이 4가지 문구만 허용을 했어요. 이 4가지 문구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근육 수축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4가지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수백 가지인데 질병 예방 효과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밖에 없어요. 이거는 골다공증 예방 말씀하셔도 허위가돼 광고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얘는 입증이 된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싶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뼈에 좋은 게 콩이에요. 아시죠? 골다공증이신 어머님들한테 콩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보뇨 물질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요. 부작용 없이 약간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콩은 정말로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어머님들께 최고로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서 잘 먹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또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술도 줄이고 운동이 중요해요. 칼슘을 먹었죠? 칼슘을 뼈에 씹는 역할을 하는 게 체중에 하중을 주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지만은
칼슘이 뼈에 심어진대요. 그래서 잘 먹고 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폐경 직전에는 이때는 호르몬 필요하세요. 주사를 맞으시고 장기간으로 호르몬 섭취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좀 괜찮아지면은 끊고 에스트라2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디 보시면 무게질 있잖아요. 이걸로 매달 내 골격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하는 그 골다공증 검사 기기는 한 4만 원 돈 해요. 매달 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인바디로 하시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번 골다공증 정도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뼈와 뼈를 지탱하는 요 관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짧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시는 분께 제가 이제 보온펌블러 젤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비타민 D 구미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순서대로 손 드시고. 혼내지 않습니다. 네, 하장님. 네. 아닙니다. 네. 봄포뮬러.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봄포뮬러. 봄포뮬러? 네. 아닙니다. 사장님. 라이프팩. 네. 라이프팩틴. 아닙니다. 네. 라이프팩, 정거멀즈, 아닙니다. 순서대로. 라이프팩, 봄포뮬러, 라이프팩틴, 유스스펜. 아닙니다. 네, 뒤에 계신 분, 핑크색 옷 입으신 분. 봄포뮬러? 아닙니다. 네. 저희 라이프팩, 봄포뮬러, 라이프팩틴, 그리고 정거멀즈인가요? 네, 정관멸즈. 네, 그리고 저희 에스테라투. 네. 그리고 비타민D라고 유스스펜. 맞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우셔요. 어려우세요. 그냥 어떤 하장님 유스스펜은 방탄이고 라이프팩은 H.O.T다 하시는데 H.O.T 아시죠? 네. 아니, 라이프팩은 정말로 요거 한 포에 하루에 필요한 칼슘, 철분, 아연이 듬뿍 들어있는 게 가성비가 최고예요. 칼슘은 없어요. 철분도 없어요. 철분 조금 있죠. 아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라이프팩이 최고예요. 가성비를 따지면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정말로 이것저것 다 먹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 라이프팩 하나면은 봄포뮬러를 안 드셔도 괜찮겠죠. 먹으면 좋겠지만은 안 먹어도 또 큰 문제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스스펜 드시는 분은 봄포뮬러는 필수인 거예요. 네, 이렇게 또 하시면 되시고요. 봄포뮬러도 1일 기준이 400이에요. 1일 기준으로 400씩 매일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어쨌든 간에 D나 뭐 에스테라, 정거멀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젤리를 또 드셔야 돼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자, 비타민 D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정렬해 보실게요. 네, 하장님. 유스스펜? 라이프팩? 아닙니다. 네. 비타민 D? 라이프팩? 라이펙틴? 아, 예, 맞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못 외워서 더 정리를 했어요. 눈치채신 거죠. 제가 하장님 끝나고 오시면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로. 예. 외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스스펜 먹을 경우에는 굳이 건강하면은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거는 건강한 일반인 기준이래요. 골다공증 여성분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서 7,000원 추가로 내서 비타민 D를 측정을 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부족하신 분은 하루에 4개 갖고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실 봄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640이면 살짝 부족하죠. 건강하신 분은 괜찮아요. 뭐 생선 가끔씩 먹고 이러면 상관없지만은 입에도 안 돼 이런 분들은 D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관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뼈가 206개다 말씀을 드렸죠. 뼈와 뼈를 구성하는 그 부위가 관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연골이에요. 얘가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성분이 뭔지 아시죠? 글루코사민이에요. 치킨 드실 때 하얀 부분, 그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즘 관절을 약화시키는 환경에 있는데요. 아실 거예요. 사실 너무 몸을 안 써도요.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적당히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두뇌가 노동과 운동을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지만 노동을 하면은 관절이 닳는데요. 자, 그리고 사실 뭐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게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뾰족 구두가 정말로 관절에 안 좋다고 하고요. 내 몸이 너무 무거워도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 가면 이분들 운동하세요 하는데 관절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만하면 또 관절에까지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관절염 초기에는 이렇게 염증이 생겨 조금씩 연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지면은 얘가 충격을 흡수를 못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뼈에 충격이 가고 뼈에 금이 가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관절염의 경우에 염증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은 류마티스성, 퇴행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차이를 소개해드리면요. 퇴행성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70대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얘는 뼈를 감싸고 있는 여기 연골 부위에서부터 염증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늙으면 생겨요. 은연층에서. 75세 이상 80%가 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 특징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면은 진통제를 주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시킵니다. 물은 많이 쓰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얘는요. 자연스럽게 늙어 생기는 게 아니라 얘는 면역 질환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연골인데 연골이 아니라 활막이라는 이 부위에서 먼저 염증이 생겨서 뼈부터 연골까지 퍼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얘는 면역체계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면역력은 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적군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미숙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생겨요. 20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염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 오메가3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얼마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지 보면은요,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여성이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65세 이상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0대 여성 비형 중 한 명이 다 관절염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연구를 찾아봤더니 관절염일 때 동물 실험에서 아세틸 글루코사민을 투여했더니만 연골에 있는 글루코사민 함량이 증가하고 또 그 염증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억제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이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백혈구거든요. 백혈구가 만드는 게 엘라스타제라는 효소예요. 근데 얘가 연골부터 뼈를 퇴화시켜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데 이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 효소를 차단시켜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를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전에 의해서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또 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어떤 음식에 있나요?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게새우 껍질을 씹어가지고 드시지 않는 한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보시면은 얘는 모유에도 있어요. 안전한 성분이고 얘는 관절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을 흡수하고 있는 빵빵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 원료가 돼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잘 먹어도 관절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촉촉하고 빵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했더니만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히알루론산의 합성의 원료가 된대요. 촉촉한 피부를 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탱탱해지겠죠. 이런 피부를 또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히알루론산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얘는 분자가 굉장히 커요. 어쨌든 다 분해가 됩니다. 피부로 간다는 보장을 못하게 되세요. 그런데 글루코사민은 단당류,
당류가 하나 붙어 있는 구조예요. 아주 작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체내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트리지 포뮬러처럼 사실 계란, 새우 껍질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능성 성분을 쏙쏙 뽑아놓은 건강기능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얘는 주성분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에요. 그래서 1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부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데요. 부활료로 또 여러 가지 식물성 성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왜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게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이에요. 시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일반 글루코사민 형태인데요. 얘는 저희가 강산을 넣어서 분해를 시킵니다. 인산염, 황산염이 쓰이기 때문에 강산이 잔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제품은 특허받은 효소 기술을 썼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동해 청정 지역에서 그 잡아올린 홍게 다리 껍질을 효소를 분해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산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체 실험 결과 걷는 능력 그리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부활료로 보스웰리아 얘는 사실 국내보다 외국에서 유명한 원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유르베다라는 서적 아시죠? 인도에 있는 동의보감격에 해당이 되는 책인데 여기에 관절염에 좋은 약재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아주고 특히 동의보감에는 이 보스웰리아가 유향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픈 것을 먹게 해준대요. 통증도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먹어왔다는 것만큼 안전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관절염 치료에 보스웰리아 추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료로 활용이 되었고요. 이거는 인체 실험을 한 건데요. 한 그룹은 밀가루를 줬어요. 또 한 그룹은 보스웰리아를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통증부터 그리고 여기 이동에 좀 어려움, 팽창이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리세틴, 루틴, 항산화 비타민이 있죠. 얘는 왜 있을까요? 염증이 많으신 분은 관절 쪽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얘가 반복되는 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E, 식물 영양소 케르세틴,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도 염증을 유발하고 또 염증이 활성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어서 염증을 지연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 설명드렸죠? 아연은 우리 인체에서 수백여 가지 효소의 성분이 돼요. 그런데 SOD라는 강력한 항산화제 효소예요. 이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나는 저희 노화의 범위는 관절염의 범위이 되는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구리는 또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구리도 항산화 무기질이에요.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관절염의 악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을 하는 것이 바로 구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트리지 포뮬러에는요. 관절 건강과 피부에 좋은 아세틸글루코사민 1g 있고요. 또 비타민 C, E, 항산화 영양소와 식물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얘는 칼슘,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드실 때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오메가3잖아요. 마른 오메가나 이런 거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왜 좋은지도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얘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유의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연구인데요. 1일 오메가3를 3g 이상 먹으래요. 12주 이상 섭취했을 경우에 통증을 잡아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물을 드시면서 의사분들 처방하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한 연구에서는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했을 때 통증부터 팽창하는 것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것까지 또 개선시켜 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먹고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의 성분이 되는 카트리지 포뮬러, 글루코사민 드시고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죠. 유수스펜.
유수스펜은 뭐 때문에 먹어야 될까요? 비타민 D죠. D를 꼭 같이 드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애가 흡수될 때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타민 D 연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 있는 연구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얘가 특히 호흡기 쪽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폐렴 걸렸을 때 의사분한테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사줄까요? 근데 의사분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더라고요.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방송 나오니까 아시죠? 여기저기 나와서 비타민 D 먹으라고 이제서야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외국에 있는 논문 찾아보면요, 연고가 갑자기 수천 개씩 증가하고 있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여에스더 의사분 아시죠? 그분 나와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에 있는 식품 피라미드예요. 여기에서는 매일 운동하고 뭐 채소류, 곡류를 먹을 때는 통곡을 먹으래요. 잡곡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기는 일단은 단백질은 생선 위주로 먹으래요. 견과류랑. 그리고 여기에는 매일 유제품이나 아니면 칼슘을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추가로 추가한 게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먹으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음식을 통해서 아무리 잘 먹어도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얼마나 부족하냐 보면요. 일단은 절반 아니죠. 90% 이상이 다 부족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 세계 18개국의 그 여성이 혈중 비타민 D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여성의 결핍률이 최고였어요. 90%. 차도를 쓰는 아랍적 여성보다 더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오늘도 안 바르신 분 없으시죠? 바르고 쌈에다가 하다 보니까 합성이 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뼈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아무것도 안 바르고 15분 이상 그 태닝을 하셔야 돼요. 팔다리 걷고 땀마신 분은 더 이상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사이에 햇볕이 강할 때 하셔야 돼요. 그 대신 피부암, 주름은 포기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자외선은요. 자, 피부 노화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70~80%가 다 자외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주름의 범위는 자외선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주름뿐만이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자외선이고요. 어르신들 정말로 한 70~80대 되시는 분들 백내장 황반변성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 노인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은 꼭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선글라스 꼭 끼셔야 되세요. 멋을 끼는 게 아니에요. 선글라스는요. 자, 그리고 정글의 법칙 혹시 보세요. 여기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이윤 씨인데 이분이 남자가 무슨 갑바가 있지 선크림이냐고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3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수예요. 남성 화장품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뼈 건강 챙길지 피부 건강 챙길지 정말 걱정되시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D도 정말 중요하죠. 피부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르고 먹어야 되겠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르면요. 일단은 충분 섭취량이 10마이크로그램이에요. IU는 여기에 40을 곱하면 IU가 돼요. 10마이크로그램은 400IU가 되는 거예요. 1일 필요량은 400IU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 기관마다 수치가 달라요. 하지만 최소한 하루에 흡수량을 고려했을 때 1000IU 이상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IU까지 먹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하루에 고기 11근만 구우시면 되세요. 우유 10컵, 계란 50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영양학을 배울 때 이때도 비타민 D는 음식에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식품에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버섯도 있거든요. 그냥 버섯은 없고 햇볕에 쨍쨍 말린 버섯에 있어요.
요즘 시중에 있는 버섯은요 공장에서 말리거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얘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천아이유는 고기 11근이 아니에요. 이 비타민 D 구매 한 알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골다공증이시죠. 저희 딸, 저희 식구 10식구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 있어요.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면은 다 아예 신랑, 어머니, 아버님 애들 다 아세요 하고 구매를 하나씩 다 넣어줘요. 이쁜 놈은 2개 넣어주고 이쁜 애는.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숨겨놓고 먹는 게 있죠.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이니까. 홍삼은 왜 혼자 숨겨놓고 먹고 있나.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얘는 저렴하니까 아주 좋고요. 특히 비타민 D는 D2와 D3가 있는데 D3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저는 D3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DSM사예요. 여기에서 인증을 받은 품질 기준을 거친 스위스산 비타민 D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내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식접 반상을 먹어. 이런 분들은 라이프팩이나 유수스펜에다가 추가로 나한테 밥상에서 부족한 걸 챙겨 드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비타민 D 필요하죠. 또 뭘 드셔야 될까요? 칼슘 필요하죠. 생리하시는 여성분들은 철분까지 드셔야 되세요. 저는 고기를 종종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빈혈 나온 거 아세요? 이 등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철분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월경기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35 넘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성분들. 이분들은 35 넘으신 여성분들. 이분은 에스트라 1을 드셔야 되세요. 여성 호르몬이 35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드시면은 갱년기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갱년기 증상이 올 때 에스트라 2로 갈아타셔야 되세요. 나중에 그 주사 맞고 해봐요. 그 유방암이나 뭐 위험이 높잖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35 넘으신 분 계시죠? 프로스테이트를 드셔야 되세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35이 정말로 그때부터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눈도 침침해지고. 네. 이렇게 밥상에 부족한 것들 추가로 드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신제품 나오는 거 아시죠? 올해 남성 신제품이 나와요. 2가지인데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화장품도 나오죠? 남성 건강기능식품도 나와요. 그래서 2부류. 고개 숙인 남성을 위한 제품, 중년층을 위한 제품이 있고요. 한창 임신을 준비하시는 젊은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본 사이에 많이 얘기해서 저희도 저 작년에 180도 행사 보셨죠? 세비섬에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파바닉스도 외부 강사 초대하고 화려하게 하자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노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요. 그래서 사실 아이언부터 바이오진 거부터 다 드셔야 되긴 하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20살이 넘은 그리고 성장기부터 해서 봄포뮬러 드셔야 되시고요. 칼슘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D 아시죠? 그리고 뼈만 뜯으면 뭐예요? 뼈와 뼈를 지탱해주는 여기 관절 부위도 중요하잖아요. 글루코사민,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분들,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은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골격 건강을 위해서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사실 어떤 분들께 권해드리면 좋을까요? 밥 먹고 커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김치 안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피는 식후에 먹는 게 아니에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식후 커피 먹죠. 또 김치 먹죠. 불규칙하죠. 우유 잘 안 먹죠. 그래서 사실 칼슘 같은 제품은요. 남녀노소가 다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드시면 내가 지금 골다공증 왔어. 뒤늦게 먹어도 여성 호르몬 때문에 크게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시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무려 17년이에요. 나는
55이 되면은 약봉지 들고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뒤늦게 후회하고 칼슘 먹어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젊으실 때 매일 잡곡밥에 아시죠? 검은 콩이나 아니면 병아리 콩 이런 거 넣으시고 맑은 국, 짜지 않는 맑은 국에다가 갖은 채소류, 건강한 단백질, 해조류 이런 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이렇게 잘 먹어도 사실 구멍이 난 게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하나로 밥상을 메꾸시다 보면은요 하루를 좀 더 활력 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